박수 치세요 빨리. 여러분, 미국 이란 전쟁, 사람들이 무서워서 판다 이런 것 악재로 뽑히죠. 이제 하락을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이 위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맞죠? 그래도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됩니다. 매수의 힘이 있는지 매도의 힘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전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23,600포인트가 저항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맞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돌파가 강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내려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기준이 있죠. 바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죠? 기준을 조금 더 연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스닥 종목이 좀 내려갈 수 있는데, 왜 시총가가 큰 녀석들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시총가 100위까지의 기업들 많이 보곤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탈이 나오니까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런 추세선에 다시 한번 맞고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언급이 막 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때 25년 11월, 12월부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시향을 해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무리해서 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방송을 자주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런 천지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제 라이브는 계속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스토리인데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 맞고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나스닥 지수가 21,800포인트, 9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계속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보시면은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맞는데 크게 보면 어때요? 이거는 하락이라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은 하락이 아니에요. 오른 만큼 옆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 자차로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차로 뭐 관광버스를 타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가실 때 어때요? 한 번에 갈 수도 있죠. 왕큐에 갈 수도 있지만 어때요? 휴게소 들리면 화장실도 가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화장실에 가는 개념입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뭐냐? 얘는 화장실을 좀 오래 있었던 거야. 잠도 한숨 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주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딱 그런 국면입니다. 조정이라서 휴게소 들리긴 했는데 다시 서울에서 부산 가다가 서울에서 대전쯤 갔는데 다시 빠꾸에서 서울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뭐다? 하락이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숫자를 잘 적으세요, 여러분. 21,890이 돼 있긴 하는데요. 뭐 21,800부터 900까지 됩니다. 이 구간 자체가. 그리고 대략 한 21,800에서 900포인트. 그죠? 요런 데까지는 내려와도 하락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휴게소에서의 나의 움직임 정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이 난 건 아니지만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됩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내려가면 이런 구간은 뭐가 된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걸 전부 다 빼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지수는 지수야.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시총가가 큰 애들,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이런 애들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은요 개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90불이 좀 제가 저항이라 말씀드렸다시피 190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190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다음에 이런 데서 매수가 진행되고 여기 자리는 우리가 돌파가 나오는지 내려가는지를 봐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리비안 같은 경우 볼게요. 자, 이런 데 매수 자리. 자, 수익입니다. 근데 그냥 차트 안 보고 매수를 해버리면은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지수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지금 돈이 들어오는 흐름인가 돈이 나가는 흐름인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주식을 사면 뭘 사요? 대기업을 사요. 우량주를 사요. 처음에 다 삼성 사고 다 구글 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지수라는 걸 보는 이유가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총가 큰 녀석들이 올라가야지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여러분?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때가 25년 4월입니다. 정확히 여기 잡았습니다.
15,200포인트가 잡았습니다. 정확히. 이때부터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자금이 들어오는 거, 분위기가 좋게 바뀌는 거, 호전이 되는 거를 보는 게 바로 지수입니다. 근데 매수와 매도는 개별 분석을 100%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리해 드릴게요. 나스닥 지수는 21,000포인트 조정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21,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보다 21,000포인트가 깨진다면 위험할 수는 있다. 조정이 더 크게 나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어떻든 간에 항상 나스닥 종목은 개별 차트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라이브 자주 오세요. 아시겠죠?